벌리와 맨시티에 이어 본머스까지 잡았더라면 리버풀을 누르고 단독 선두도 가능했겠지만 어찌됐든 3전 2승 1패로 4등이라면 나쁘지 않은 출발이지 않겠나? 지난 시즌 최종 성적에 비하면 10등도 넘게 상승한 순위지만 한동안 리그를 지배했던 맨시티를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두었던 팀이 고작 일주일 만에 본머스를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지는 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맨시티가 더 이상 예전같이 못한 것도 본머스가 더 이상 중하위권의 대명사가 아닌 중상위권의 다크호스로 자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새로운 공격 라인이 아직 완벽한 호흡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득점력에 기복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지. 저와 존슨의 경우 봄이 좋은 날엔 멀티골, 그렇지 못한 날엔 슈팅 한번 제대로 때리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에이스로 거듭난 쿠두스 역시 상대의 압박이 심해지면 외소한 피지컬을 극복하지 못한 채 백패스만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몸싸움만큼은 토트넘 최강자 저 쿨루셉스키가 복귀하거나 창의성만큼은 토트넘 넘버원 저 메디슨이 복귀하기 전까진 지금 같은 패턴으로 공격을 반복할 거라 보이는데 쿠두스의 봉쇄법이 고작 3경기 만에 탄로나 버렸으니 챔스권에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10년간 에이스로 활약했던 손흥민마저 팀을 떠나며 토트넘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데스크라인이 완벽한 해체를 알린 시점에서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최소한 안정적으로 다음 시즌 챔스를 노릴 수 있는 리그 순위 4등 안쪽에 이번 시즌 챔스 8강 진출은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나? 3경기 동안 1실점만을 허용했던 수비야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것도 무리가 없겠지만 공격수들이 직접 얘기했듯 득점력에 기복이 있는 상황에서 리그 4위의 챔스 8강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존슨과 쿠두스가 막힌다 해서 마티스 텔 같은 버러지 새끼를 선발로 기용한다면 리그 4위는커녕 10위 안쪽도 챔스 8강은커녕 16강 진출도 힘들겠지만 라마시아 출신다운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윙어는 물론 공미까지 소화할 수 있으며 성인이 되고 나서 10cm 이상 키가 자라나 왜소한 피지컬까지 극복한 손흥민의 진정한 후계자 토트넘의 새로운 넘버 7 사비 시몬스가 있으니 공격진 정상화는 시간 문제라 보이는데 거액을 주고 영입해 7번까지 달아줬다지만 결국 에제와 사비뉴 영입에 실패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데려온 자선책이지 않습니까? 자선책으로 영입했다지만 최선책이 되지 못할 거란 법은 없지 않겠나? 프리미어리그 검증이야 진작에 마쳤지만 그렇다고 리그 정상급이라 보긴 애매한 에즈나 사비뉴와 달리 오히려 시몬스 쪽이 훨씬 더 높은 고점을 찍으며 리그 최강급으로 자라날지도 모르지. 리그원과 분데스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였으며 하루아침에 키가 180 언저리까지 자랐다지만 최고 수준의 몸싸움을 요구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전의 활약을 이어가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월컵에 성공한 시몬스와 달리 메디슨 자는 여전히 작고 마른 체형을 갖고 있는데 자네가 몸싸움이 어쩌고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데뷔전도 치르기 전에 손흥민을 완벽히 대체할 거란 기대보단 활약 여부에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이니 본인이 직접 등판해 해명을 하는 편이 낫겠지. 이복의 시몬스, 사비라는 이름부터가 축구를 못할 수가 없는 이름이라 보이는데 자네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자네 입으로 직접 설명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어쩌다 우연히 대선배 사비와 이름이 겹친 게 아니라 정말 사비 에르난데스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지 말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5년 8월 28일 손흥민 선배가 분데스리가를 떠나 토트넘에 입단했으며 2015년 8월 30일 저 사비 시몬스가 분데스를 떠나 토트넘에 입성했죠. 같은 분데스리가 출신의 등번호 역시 2명 다 7번.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닌 운명자 시몬스가 손흥민의 완벽한 후계자라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분데스리가 출신이라는 것과 등번호 7번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입단 날짜가 비슷한 것만으로 흥민형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2000년생 스웨덴산 윙어이자 국미 대한 쿨루셉스키 줄여서 보통 셉셉이라고 부르던데 저 역시 그렇게 불러드리면 되겠죠? 그러는 셉셉이 형은 손흥민 선배와 겹치는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아이 뭐 나라면 세리에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21번을 내고 토트넘에 입성했으니 흥민형과 겹치는 건 하나도 없긴 했지만 넌 아직 토트넘에서의 활약은커녕 데뷔전도 치르지 못한 신입생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손흥민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건 네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지 않겠어? 7번이 아닌 다른 번호를 선택했다면 부담이 훨씬 덜했겠지만 저 스스로가 7번을 선택했으며 손흥민의 7번을 물려받은 순간부터 평타만 쳐도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팬들의 기대만큼은 그 어떤 선수보다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기대에 부응할 거란 자신감은 높이 사지만 흥민이 형처럼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라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지? 파리와 에인트호번, 라이프치히에서 우승도 적당히 해봤고 에르디비시 득점왕에 오른 적도 있다지만 끝끝내 파리 챔스 우승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2번씩이나 팔려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보이는데 주전 경쟁에 실패하며 2번씩이나 팔려가긴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2번씩이나 영입한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마시아 시절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아 바르셀로나 유소년 중 최고 연봉까지 제안했지만 더 많은 금액을 제안했던 파리로 이적을 했으며 유스 시절부터 돈 때문에 이적을 했으면 결국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시멘 같은 부류의 돈비세라는 말인가? 솔직히 말해 돈도 돈이지만 당시엔 피지컬이 왜소했기에 바르셀로나 1군에서의 생존이 어려울 거라 판단했으며 보다 일찍 프로에 데뷔하고자 파리로 이적해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자 조금 더 약팀으로의 임대 역시 주저없이 떠난 거였지 말입니다. 어찌됐든 현재로선 토마스 파티에게도 밀리지 않는 피지컬을 갖추었으며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첼시부터 맨시티까지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적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좀 더 강한 팀이 아닌 우리 토트넘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지? 그거야 뭐 로메로 선배께서 라리가 이적이 아닌 토트넘 잔류를 선택하신 건가 비슷한 이유지 않겠습니까?
이적료가 됐든 주급이 됐든 제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해준 것이 토트넘이었으며 누군가에겐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손흥민의 후계자 타이틀은 저에겐 무엇보다 욕심나는 자리였지 말입니다. 7번의 주인은 내가 아닌 네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토트넘의 새로운 에이스는 네가 아닌 나라는 거 알지? 득점왕 브랜던 존슨의 도망 사비 시몬스, 이 그림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라 보이니 부디 탐욕은 내려놓고 패스에 집중하기 바라며 뭐 패스하는 족족 넣어주기만 하시면 패스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마는 워낙에 기복이 좀 있는 편이시니 가끔은 제가 직접 때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지난 시즌 유로파 우승을 통해 무관의 저주까지 떨쳐냈으니 새로운 토트넘의 또 다른 우승, 그 중심에 서는 것이 첼시나 맨시티 우승의 밥숟가락을 얻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짜릿한 목표이자 벨링엄, 비르츠, 페드리, 무시알라 이른바 4대 천재라 불리는 현역 최강 이상들과 저 시몬스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뭐 경력은 대충 파리에서 프로에 데뷔해 에인트호번으로 이적했다가 네덜란드 득점왕에 오른 뒤 다시 파리로 이적, 그리고 라이프치히로 임대를 갔다가 그곳으로 완전 이적한 다음 이번 시즌 토트넘으로 이적했다는 거지. 이제 겨우 22살 치고는 클럽 경력이 조금 복잡하지만 라마시아 시절과 파리 시절은 넣어두시고 에르디비시 득점왕과 분데스리가 베스트 11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름부터가 축구도사 사비아, 침대계의 호날두, 시몬스를 합쳐놓았으니 당연히 부드러운 터치와 드리블이 최대 장점인 선수겠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급의 부드러운 터치도 예술이지만 최대 장점은 반박자 빠른 패스 타이밍과 이선치고는 득점수가 상당히 많은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 기가 막힌 골냄새 레이더를 할 수 있죠. 아무리 축구 지능이 뛰어나고 발밑 기술이 좋다 해도 아무리 최전방이 아닌 이선의 공격 자원이라 해도 결국 스탯이 높은 선수가 높은 평가를 받긴 하지. 에르디비시 득점왕 시절엔 리그에서만 19골 8도움, 비록 기회가 없던 파리에선 단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지만 라이프치히에선 2년 동안 모든 대회를 통틀어 각각 10골 13도움, 11골 8도움을 기록했으니 분데스에선 명실상부 리그 베스트 중 한 명이었죠. 주 포지션이 공미와 윙어라면 당연히 발도 빠른 편이겠지. 혹시라도 나처럼 그렇지 못한 선수라면 내 특별히 거북이 클럽의 부회장 자리를 내주겠으며 대표팀 동료인 반더벤 형에 비하면 다른 축구는 못 될 수 있겠지만 토트넘의 갈라파고스 거북이 셉세비 형에 비하면 우사인 볼트급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젠장, 결국 토트넘의 거북이는 여전히 나 한 명뿐이라는 건가? 하지만 공격수에게 있어 스피드란 단순히 빠르기만 해선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뛰어난 온더발 능력과 화려한 개인기를 바탕으로 변칙적이면서도 빠른 드리블, 손흥민 선배 같은 스프린터 타입은 아니지만 민첩한 터치와 페인팅을 활용해 수비들을 농락하는 게 저 시몬스의 플레이 스타일이다 이 말이죠. 프리미어리그의 수비들을 상대로도 농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3대 2승이라 불렸을 만한 재능은 확실히 있어 보이는군. 비르츠와 무시할라 다음 가는 선수라는 말이 누군가에겐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전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기에 프리미어리그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며 첼시와 맨시티가 아닌 토트넘을 선택한 만큼 우승에만 성공한다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몬스니가 토트넘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첼시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비드를 넣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만약 첼시 쪽에서 토트넘과 같은 금액을 맞춰줬다면 당연히 그쪽이 더 끌리지 않았겠어? 에이스 콜파머가 여전히 넘버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의 도움을 자처하기보단 손흥민의 후계자가 되는 쪽이 더 끌리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토트넘에서의 우승은 첼시에서의 우승보다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니 혹시 만약 정말로 리그 우승에 성공한다면 저 시몬스가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이라 불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우승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바로 이곳 토트넘이라는 거 알지? 맨시티를 상대로 어렵게 챙긴 승점을 본머스에게 너무나 쉽게 내주었듯 잘 나간다 싶으면 미끄러지고 멀쩡하다 싶으면 박살 나버리는 곳인 만큼 압도적인 한 경기보단 기복 없는 10경기 부디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새로운 에이스가 되어주게나. 손흥민 선배께서 직접 영입 발표 게시물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셨는데 부상이나 부진으로 보답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뭐 아직 데뷔전도 치르지 못했지만 토트넘의 7번은 다른 팀의 7번 이상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대 7번께서 쌓아올린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어디 한번 최선을 다해 뛰어보겠습니다.